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리브스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한국은 9일이 되었습니다. 네, 미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palm비치에 있는 마르라고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오늘 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오늘, 여기 날짜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방송을 보다가 이 소식을 알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또 참조했습니다. FBI가 서류 조사를 위해서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 마르라고를 조사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한국에도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거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직접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네, 8월 8일 오후 여기 마르라고 지금 사진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FBI가 트럼프의 기밀 서류 취급에 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뉴욕에 집에 있었고, 그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 얘기는 FBI 요원들이 30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루 종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전에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한 후에, 그동안 이제 협력을 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내 집을 급습한 것은 필요한 일도 아니었고 합당한 일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들은 내 금고까지 부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FBI 조사가 들어가면 전직 대통령 집도 그냥 뭐 무조건 들어가서, 네, 심지어 필요하면 금고도 부숴버리고 그렇게 자료들을 찾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법사학자들, legal historians, 법률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은 미국의 최근 역사를 보면 FBI가 전직 대통령 집을 조사한 사례를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최근뿐 아니라 FBI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 집을 막 급습해서 이렇게 조사한 사례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 결코 없었다. 그 말이 아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기밀 서류를 classified information이라고 하죠. 그것을 unauthorized location, 공인되지 않은 장소로 옮긴 공무원들, 관리들은 최대 5년까지 감옥에서 지내야만 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뭐 이전 대통령에게는 전혀 없던 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절대 좋은 사건은 아니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아버지 금고에는 아버지 금고에조차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견되지 뭐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죠. 조사한 사람들 외에 지금. 여하간에 이게 좋은 그 사인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막 이렇게 미국 전역에 나간다고 하는 게 뭐 이게 전후와 유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 마녀 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반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안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곤란하죠. 네. 네, 국립기록관리처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네,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처는 지난 1월 트럼프로부터 15박스 분량의 자료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가 일단 옮겨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떠날 때 넘겨주어야 하는 공식적인 기록들을 요구하는 연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이 국립기록관리처에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15박스의 분량의 자료를 회수했는데 회수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찢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또 이제 그 내용 가운데에는 김정은과 대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이 국립기록관리처는 여기 지금 보시는 16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마라라고로 정부 기밀 서류를 가지고 갔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갔고 또 회수도 했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가 되죠. 국립기록관리처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미 하원 감독과 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미 하원에 감독과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15박스 자료 중에서 기밀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국립기록관리처에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립기록관리처는 그 박스들 안에 15개의 그 박스들 안에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표를 해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기밀 서류가 이렇게 플로리다로 옮겨왔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일단 회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발견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백악관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일어난 일, 이 플로리다의 그 마로라고 리조트죠. 그 자택에서 FBI가 조사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여기에 인볼브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법무부로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조사가 있으려면 이게 갑자기 전직 대통령 집을 이거 뭐 갑자기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다 조사하고 심지어 금고까지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조사하려면 FBI가 그 장소 여기 마로라고에서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를 판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영장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섰기 때문에 FBI도 움직였고 판사도 그 영장을 교부해 주었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갤런드 미 법무장관이 승인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다. 여러분 지금 저 마로라고에 경찰들이 지금 저렇게 경비까지 서고 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FBI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케빈 맥카시 공화당 그 대표죠. 네, 그 하원 소수당 공화당 대표 케빈 맥카시가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은 이번에 이 행동, 이 법무부 장관의 이 행동, 이 전직 대통령 이 집을 급습해서 조사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11월 달에 이제 또 이렇게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네, 그때는 또 이 조사가 또 역조사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법무부는 이것뿐 아니라 이건 이제 기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이 조사인데 이거 외에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게 16 의사당 폭동 지난해 있었죠. 네. 미 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트럼프 행동이 대통령으로서 그 행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나 이걸 조사를 하고 인력을 지금 많이 보강을 해서 매우 철저하게 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또 기밀 서류 여기에 관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이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하지 않았나 이걸 거의 지금 3개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좋은 사인이 아니죠.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네. 현재 지금 이렇게 급습한 이 FBI 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하는 사람. 정권이 바뀌었어도 FBI 국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사람이 FBI 국장이고 그 사람 아래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물은 미 FBI 건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이 속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미국의 지금 초미의 관심이죠.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뭐 FBI나 뭐 법무부나 뭐 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 이렇게 문의하지만 일절 대답이 지금 없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될지 굉장히 다들 아주 궁금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뭐 좌파 언론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아주 그냥 이게 뭔가 범죄의 단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지 이게 그렇지 않냐 하면서 막 지금 뭐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다가 제가 발견하지 못한 기사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건. 트럼프의 2024년에 출마 가능성. 네, 지금도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연설할 때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출마 가능성. 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매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네, 물어본 겁니다. 한 36명 되는 이런 공화당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는 게 좋겠나 안 좋겠나 찬성하나 안 하나 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36명 가운데 또 3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예요? 29명인가요? 네, 대부분이죠.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게 뭐 기사가 어제 기사니까 여기 날짜로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그래도 뭐 이 공화당에서 이 프라이머리 하면
그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그 프라이머리가 있죠. 네, 예비선거가 있으면 제일 표를 많이 얻을 사람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왜 아주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미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느냐? 그 기사에 의하면 이 의원들은 지난 2020년에 대통령 백악관을 잃었고 상원도 잃어버렸고 이런 일을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또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트럼프 어떤 한 의원이 트럼프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하는 의원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는 이렇게 아주 그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어서 좋은데 또 굉장히 반대한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저는 부정적입니다.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2선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이 트럼프의 팔러시를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2024년에 나오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뭐 11월 중간선거 전에 지금 얘기할까 말까 지금 하는데 하원 이 공화당 대표 조금 전에 봤던 메카시 같은 사람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원해도 이후에 발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는 이길 겁니다. 그리고 본선거에 이제 그 바이든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저는 부정적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대통령이 되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공화당의 30%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 과거의 정책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그런 그 대통령 일을 했지만 워낙 반대자가 많아서 적고 지금도 반대자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내일은 그렇지만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이런 그 불행한 일이 이번에 오늘 일어났어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로 이렇게 매스컴을 이렇게 타도 안 좋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서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했는가 안타깝습니다. 네. 여하간에 미국이나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의 윤 대통령 지금 뭐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취임하고 100일 동안이 진짜 아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지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일을 많이 100일 동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새 참 정치 보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결정을 하시는 만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넘치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미국과 한국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